자, 지금부터 제4강 2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시대 기록관리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사회 기록관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고대의 기록관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고대 중에서 이제 삼국 시기의 기록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후의 초기 국가와 이제 뭐 삼국의 건국 등이 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전형적인 시기는 삼국시기죠. 삼국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록을 장악한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는 기록이 정보의 모든 것이었고 기록의 점유, 즉 정보의 어떤 독점으로 이제 권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가 뭐 고조선서부터 부여, 고구려 또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은 건국의 정당성을 처음에는 건국 신화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은 소위 건국 신화에서 그 삼국의 이제 삼국을 건국하고 지배했던 어떤 종족은 건국 신화에서 일반 민하고는 다른 특별한 종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건국 신화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은, 우리 종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든지 혹은 뭐 태양의 후예라든가 혹은 건국 신화에서 보면 무슨 알에서 깨어났다든가 혹은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서 봐도 뭐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당시 이제 뭐 곰이 이제 마늘과 이런 것을 보여갖고 100일 동안 참고 지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런 종족으로 이제 사람이 되고 내가 지배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모든 하여튼 초기 국가의 지배층들은 우리는 일반 민들하고는 달리 특별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건국의 신화나 설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가 그 삼국의 어떤 고대 국가가 시기가 지나면서는 그것 갖고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의 정당성 또 정권의 정당성을 이 당시에 그 최고의 지식인을 동원해 가지고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선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국가를 세운 이후에 자국의 그 정통성, 자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서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삼국의 각 나라들은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당시 최고의 지식인을 동원해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그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전파하려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을 지배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유기와 신집
신집은 유기는 이제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몇백 권의 그런 저서고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 신집이에요.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책을 이제 편찬을 했고 신라는 국사라는 역사책을 뭐 편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삼국시기에는 초기에는 건국 신안을 통해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종족하고는 일반 민들하고는 다른 종족이다 하는 것을 표출하게 되었고 시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사회가 분화 발전하면서는 그것 갖고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을 동원해 가지고 역사책을 서술했다.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서술하면서 많은 곤란과 역경을 거치면서 당시 지배층이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건국을 하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계화했던 거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삼국시기의 그 지배층과 민들은 당시에 뭐 금성문과 이제 고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당시에 이제 역사상, 사회상을 이제 뭐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성문이라는 것은 금속하고 예를 들면 우리 농경문, 청동기를 앞에 살펴봤었는데 그 철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에 이제 뭐 하여튼 기록을 남긴다든가 석은 돌석자죠. 돌에다가 이제 뭐 비문을 새겨가지고 남긴다든가 뭐 이렇게 했고 고분은 고분의 왕의 무덤이라든지 혹은 당시에 귀족이나 권력자의 무덤에 거기에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림을 남긴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성문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비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개토당 비문이라든지 뭐 진흥왕 순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성문의 대표적인 예의 비문이죠. 고구려의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했던 개척을 했던 광개토 대왕의 비문입니다. 지금의 만주 지반이죠. 지반에 이제 지반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 비문입니다. 일제시기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고분 왕의 무덤이나 혹은 당시 지방의 권력자들의 무덤 속에 이렇게 당시의 생활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고구려의 고분벽화인데 이제 고구려 귀족들이 사냥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죠. 고구려 고분벽화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하여튼 이제 등재가 되어 있죠. 세계 문화유산에 고구려 고분이 이건 수산리의 고분 벽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양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당시에 지방 통치자의 무덤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뭐 도지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무덤의 어떤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비가 뭐 큰 이제 등을 이렇게 씌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비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뭐 갓을
이제 씌워주는 요새 뭐 우산격인데 우산의 원초적인 그런 것인데 우산으로 이제 가리는 그런 것이죠. 이게 재미난 사실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달리 그렸어요. 그래서 이 지방의 통치자나 귀족들은 이제 사람을 크게 그렸고 노비나 천인들은 광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작게 그렸습니다. 실제 작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무용총입니다. 즉 춤추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씨름하는 장면, 고구려의 이제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입니다. 생생한 그런 이제 장면이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강서 대묘의 동서남북에 이제 그려져 있는 사신도예요. 강서 대묘에. 이건 당시에 고구려의 도교 사상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고분벽화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의 고분벽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고 생활상이나 신분관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분관계는 노비는 작게 그리고 왕은 크게 그린다든가 귀족은 그 중간 정도로 그렸어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백제의 무령왕릉인데 지금의 이제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겁니다. 공주에 있는 것이고 이게 무령왕릉 내부의 장면입니다. 앞에 이 왕릉을 지키고 있는 요 이제 이 지석인데 요 지석에 이게 이제 무령왕릉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라의 이제 진흥왕의 순수비예요. 순수비라는 것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 점령하게 된 사정과 이 지역이 이제 신라의 영토다라고 하는 이제 경계석의 의미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를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문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죠. 그래서 뭐 금속뿐만 아니라 주로는 금속에 새겨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청주 시내에 있는 철당관이라든지 갑사 이제 공주에 있는 갑사의 철당관에 거기에 이제 기록을 남긴다든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있고 대체로 많은 부분은 돌에 새겨진 그 소위 비문들이에요. 아까 봤던 광개토당 비문도 그렇고 여기 이제 진흥왕 순수비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유명한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뭐 화엄사라든지 실상사라든지 이런데 최치원의 비문들을 돌에 이제 새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흥왕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지역들 비문들을 우에서 뭐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함경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산비는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상도 쪽에 있는 뭐 비문들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그 비문들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은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삼국시대에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금성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기록을 했고, 또 그것 말고 목간, 죽간이라고 해서 나무나 대나무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죽간이나 목간에 기록을 많이 남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문헌 자료도 있지만은 문헌 자료는 지금 현존하진 않는다. 삼국시기에 문헌으로 지금 현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만 예를 들면 화랑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곤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된다. 현존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시의 시대상을 잘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고분벽화,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의 생활상에서는 사냥하는 장면이라든지 씨름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일부 밥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그려져 있고, 고분벽화 속에서 신분관계를 알 수 있다. 그 신분관계는 노비는 작게 그리고 왕은 이제 크게 그리는, 뭐 귀족은 그 중간 정도나 이렇게 있고, 왕의 그 무덤의 주인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그리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1960년대에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절에서 그 통일 신라의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당시의 인구와 토지의 상황뿐 아니라 그 소와 말과 혹은 그 지역에서 있는 이제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의 상황까지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 문서는 주로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문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농촌 상황을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런 문서가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통치 시스템을 알 수 있는 뭐 귀중한 이제 기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국 시기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고려 시기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시기에는 주로 초창기에는 지배층들이 건국의 정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를 나름대로 통해서 지배층이 일반 민하고는 다른 이제 특수한 어떤 종족이다, 것을 이제 그 표현하고자 했고, 시기가 내려오면서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이렇게 해지면서는 그것 갖고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을 동원해 가지고 역사책을 서술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서 이렇게 건국을 나라를 세웠고, 또 지배층들은 그 명민하고 이런 사람들로서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국가를 잘 운영해 가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이제 서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성문이라든지 목간, 죽간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고, 또 고분벽화,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가 고분벽화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고분벽화를 통해서 벽화의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생활상이나 혹은 신분관계, 아까 강서대명 같은 경우는 사신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사상, 도교가 전해진 어떤 그런 이제 사상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시기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